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라이딩고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WBC 1차전 경기 호주와의 경기죠. 네, 경기 전부 끝났고요. 이 경기를 포함해서 A조, B조, C조, D조 1차전 경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계획은 이렇게 1차전만 다 훑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A조랑 B조랑 C조랑 D조랑 그 조별리그 일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B조를 보면은 B조가 1차전 경기를 할 때 C조는 2차전 경기를 C조랜다. A조는 2차전 경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경기를 기준으로 그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기준으로 첫 경기가 호주전이잖아요. 호주전이 목요일날 열렸으니까 어제 수요일날 WBC가 공식 개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A조 1차전 경기랑 오늘 열린 A조 2차전 경기 그리고 B조 1차전 경기를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먼저 B조 경기, 우리나라 경기죠. 호주랑 첫 경기 상당히 일단 중요한 경기였어요. 뭐 중요성은 뭐 이미 몇 번이고 언급이 됐었고 사실상 8강 진출을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됐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해 드리자면은 경기를 8대 7로 졌습니다. 일단 경기 내용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일단 경기 초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 투수로는 호주는 제고러 플린이라는 선수인데 자완 22살의 어린 선수예요. 어린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고 언론에서는 뭐 베테랑 선수를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린 선수를 먼저 내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제고러 플린 선수가 그 초반에 2회까지만 이렇게 뛴 다음에 바로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가 뭐 그 전부터 사실 언론을 통해서 언급이 됐지만 투수들을 전부 이제 준비시켜 놓겠다. 거의 끝장전처럼 그만큼 호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작전이 먹혔어요. 사실은 초반에는 어, 어린 선수를 또 선발로 내세우고 이렇게 2이닝씩 또는 1이닝씩 짧게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렸던 점이 어찌 보면은 장점이었던 거죠. 물론 이게 2차전, 3차전, 뭐 4차전은 계속 거듭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투구수 제한 규정 때문에 원래 이틀 연속 연투한 경우에는 하루를 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나중에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1차전 경기만 놓고 보면요. 이런 전술의 전략이 먹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사실 3회까지 3회 그리고 4회 초반까지 퍼펙트 게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출루를 한 번도 못 하면서 3회 내내 1루도 못 밟아보고 사실 퍼펙트 게임이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위험한 찬스들이 몇 번씩 있었고 그래도 고영표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4회 들어서 이게 솔로 홈런이죠. 솔로 홈런이 아니라 그 5회가 솔로 홈런이죠. 5회 초에 솔로 홈런을 맞았고 4회에는 이때 이때 희생 플라이네요. 희생 플라이가 나와가지고 1대 0을 만들고 5회는 솔로 홈런으로 2대 0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가 3회라고 얘기했는데 4회까지 퍼펙트 게임을 당했었고 5회 들어서
네, 김현수 선수의 첫 볼넷 출루와 네, 박건우 선수의 안타, 네, 그리고 이어서 터진 양의지 선수의 3런 석점 홈런. 네, 어찌 보면은 안타랑 볼넷이 초반에는 사실 호주가 더 많았는데 찬스를 못 살려서 그래도 2점밖에 못 낸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딱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선택은 몰라도 집중을 하면서 그래도 5회에 석점을 벌여내면서 순식간에 2대3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6회 들어서 네, 추가 점수까지 내면서 네, 이때 이 점수가 이제 박병호 선수일 거예요. 박병호 선수의 2루타. 네, 2루타로 물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2루타가 아니라 홈런이었으면은 경기는 연장으로 갔을 거예요. 8대8로. 네, 이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고, 물론 그랬다라면은, 네, 약간은 지금이랑 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뭐, 만약의 경우,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 네,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홈런이 아니라 2루타로, 비디오 판독 끝에, 네, 2루타로 나왔고요. 네,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네, 다음 불펜진 쪽에서, 네, 방어가 이루어졌죠. 네, 7회에 역전 3런 홈런. 네, 조상우 선수죠. 조상우 선수의 역전 3런 홈런으로 조상우 선수입니다. 그 김원중 선수. 조상우 선수가 아니라 김원중 선수의 3런 홈런으로 네, 순식간에 역전을 만들어냈고요. 8회 들어서 안 그래도 또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믿고 올렸던 사실 이강철 감독님이 전부터 언급했던 게 진짜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는 믿는다. 이 두 선수는 진짜 위험할 때 선발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어린 선수들 위주로 선발로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양현종이랑 김광현 선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양현종 선수가 석점으로는 맞았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 점수차가 더 크게 벌어졌고요. 자, 물론 8회 들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3점을 내면서 따라가는 점수를 보였죠. 네, 이건데요. 네, 여기네요, 여기. 여기네요. 네. 일단 박병호 선수의 밀어내기 볼넷. 네, 그리고 이제 야수 선택 땅볼로 1점을 더 따라붙었고요. 그러면서 8대7을 만들어냈었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9회 말 들어서 토미 에드먼 선수의 네, 첫 안타가 터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 네, 연속으로 투아웃까지 만들어냈고 네, 마지막에 또 토미 에드먼 선수의 도루가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에 8대7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일단 뭐 제 평가, 네, 평가니까 좀 주관적이에요. 뭐 제 평가가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제 평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단 심판 판정이 있었어요. 심판 판정이 그래도 낮은 볼 쪽에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주는 거는 특히나 바깥쪽 낮은 볼 네, 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서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적응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일단 당장 9회에 그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한 점 차 상황이었고 투아웃 1루 상황에서 네, 발빠른 네, 토미 에드먼 선수가 2루로 도루를 했는데 네, 그 장면에서 아웃이 나왔더라고요. 원심의 아웃이었고 비디오 판도 이미 앞에서 박병호 선수 그 홈런성 타구 때문에 한번 써버려가지고 규정집이 WBC에서 한 경기에 한 번까지 네, 한 팀에 한 번까지 비디오 판독을 쓸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못했어요. 만약에 비디오 판독이 됐다면은 세이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물론 비디오 판독을 앞에 써버린 어찌 보면은 우리 코치님과 감독님이 잘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심판 판정 부분도 좀 아쉬운 거예요.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좀 더 심판이 좀 더 기왕의 심판이니까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심판이니까
좀 더 정밀하게 판단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발이 좀 더 빨라 보였거든요. 살짝 미세하게 좀 더 빨라 보였기 때문에 세이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좀 보여졌고, 자, 물론 그러긴 했지만 일단 호주의 포수가 정말 송구를 잘하더라고요. 이건 칭찬이에요. 네, 호주의 포수가 네, 2루로 송구가 되게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승부가 된 거예요. 토미 에드먼 선수의 도루 시도는 괜찮았는데 투아웃 1루 상황이었고 한 점 차에 어떻게든 득점권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루를 할 만했어요. 할 만한 상황이었고 좋았는데 포수가 너무 정확하게 송구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경기 지게 됐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홈런으로 망쳤다는 거예요. 진짜 그 뭐지? 그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 네, 그런 말처럼 홈런으로 흥한 자 홈런으로 망한다. 홈런으로 역전을 해냈으니까 오히려 홈런 때문에 말아먹는다. 네, 그런 말이 진짜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호주 타자들이 파워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쉽네요. 사실 이 경기는 지면은 안 되는 경기였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고 졌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정말 아쉽습니다. 네, 홈런 때문에 네, 호주들의 그 타자의 파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 호주 선수들이 지금 선수단을 보면은 주축이 호주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네, 젤론 코리아 아시죠? 네, 거기에서 같은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얕잡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호주 프로리그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경우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전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직면하고 바라봐야 되는 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일전 성적이 좋지 못하잖아요. 네, 최근에 좋지 못하는 특히나 성인 대표팀 한에서 봤을 때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아직 중국하고 일본 경기가 남아 있고요. 비조 같은 경우는 그 경기를 보고 나서 혹시나 또 이변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쿠바랑 네덜란드 경기. 네, 2대4로 네덜란드가 이겼습니다. 일단 경기 초반에는 쿠바가 선제 득점을 냈어요. 사실 양 팀 다 뭐 그렇게 출루가 그렇게 많았던 경기는 아니었는데 그 적은 기회 속에서 어느 팀이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많이 따느냐 네, 그런 경기였어요. 6회의 석점 이게 사실 컸죠. 6회 석점 때문에 네덜란드가 역전을 하게 됐고 네, 결국 승리를 굳히면서 네덜란드가 첫 승을 따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나마 대 대만의 경기 12대5로 파나마가 이겼습니다. 파나마가 이기면서 WBC 대회 통산 첫 승을 파나마가 기록하게 됐고 반대로 대만은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저번 WBC 우리나라 고척돔 쇼크? 맞나? 고척돔 쇼크라고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처럼 대만도 타이중 쇼크 네, 타이중 쇼크라고 할 정도로 네, 홈에서 무차별하게 패배를 했고 경기 내용을 봤을 때도 4회 6회 파나마가 비기닝이었어요. 네, 비기닝이었고 사실 대만이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일단 파나마가 잘한 점은 반대로 말하자면 대만이 못한 점은 어, 기회가 있을 때 파나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량 득점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출루 그러니까 안타랑 볼넷 포함해서 출루한 거에 비해서 네 사실 득점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비기닝이 많았던 이유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잡았다는 거. 득점권 타율이 높다는 거죠. 득점권 출루율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후반이란다. 축구가 아니죠. 후반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6회, 7회, 뭐 8회, 9회 뭐 후반이겠죠, 여기도. 후반 들어서 이제 대만이 따라가는 점수를 좀 쫓아가긴 했는데 사실 앞에 점수를 너무 내가지고 따라가기 역부족이었고 결국 홈에서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오늘 오전에 열렸던 경기였는데 1대3으로 네덜란드가 이겼습니다. 네덜란드가 2승으로 거의 사실상 8강 진출을 확정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9분응선 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게 일단 나머지 저녁에 열린 경기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경기 내용 자체는 역시나 네덜란드가 또 잘하는 앞선 쿠바전에서도 실점을 적게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랑 쿠바 경기가 이따 저녁에 좀 이따 열릴 예정이고요. 대만은 하루 쉬어갑니다. 자, 중국하고 일본 경기 일단 경기 다 끝나고 나서 이 경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하고 일본 경기 끝났는데요. 1대8로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1대8, 좀 7점차 정도면 사실 약간 중간 정도? 한 좀 중간 정도 벌어진 점수 차인데 많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조금 벌어진 것도 아니고 애매하긴 하지만 큰 점수 차죠 사실. 근데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일방적이진 않았어요. 뭔가 일본이 1회 초부터 볼넷을 얻어내면서 무사 만루까지 찬스가 있었는데 얻어낸 건 단 한 점. 그 한 점도 심지어 밀어내기 볼넷으로 점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뭔가 이제 주자를 많이 내보내는데 잔루만 많아지는 그런 경기가 되풀이가 됐고 그래도 4회의 득점, 7회의 득점, 그래도 8회에는 또 4득점이라는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점수를 내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중국이 볼넷을 사사구가 17개예요. 17개나 될 정도로 프로 경기에서 사실 17개는 거의 안 나오죠. 네. 진짜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게 17개인데 몇십 년까지 아니더라도 뭐 1년에 뭐 2년에 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그만큼 상당히 중국 선수들이 일본을 상대로 긴장했다는 것과 또 중국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 위주로 참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선발 투수 왕샤 선수도 19살입니다. 근데 중국 국대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그 압박감을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좀 타사구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이후에 안정감을 찾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 일단 내용만 보자면요. 예상외로 중국의 일격이 좀 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어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한 득점도 못 내고 또 하필 선발 투수가 오타니 선수이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과거 프리미어 12 때 상대하기 어려운 투수였잖아요. 네. 사실상 메이저리그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상대로 중국이 좋은 활약을 펼쳐줬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일본을 상대로 이런 최근에 이 강타선이라고 하죠. 강타선을 상대로 그래도 8득점은 잘 막았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초반에는 일본 상대로 단 3득점만 줬어요. 그럴 정도로 예상외로 중국하고 일본 경기에서 사실 여태까지는 콜드 게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역시 중일전 박빙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이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그래도 랑페이 선수의 홈런 한 방이 나름대로 위안을 주는 중국 대표팀의 첫 득점이었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일본이 이겼고요. 이탈리아랑 쿠바의 A조 2차전 경기는 6대3으로 이탈리아가 이겼는데요. 연장 승부치기 끝에 이탈리아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연장 전까지는 경기가 2대2 동점으로 끝났고요.
양 팀 다 일단 득점이 많이 나온 경기는 아니었고, 잔루가 조금 있었어요. 양 팀 다. 좀 잔루가 조금 있었던 경기였고요. 10회 들어서는 이탈리아가 4점, 쿠바가 1점을 내면서 결국에 이탈리아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진짜 호주랑 8대7 패배는 좀 많이 아쉽네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불펜 방어라든지 불펜진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한 거는 분명히 틀림없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타격감이 좋은 선수들을 대주자로 이렇게 교체시킨 것도, 네, 이강철 감독님의 미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사실 잘못한 점도 있지만 운이 나빴다. 네, 그렇게도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운도 어느 정도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날따라도 호주 타자들이, 네, 배트가 잘 맞으면서 홈런을 3개나 때렸고, 자, 물론 변명의 여지는 없죠. 네. 그런 호주 타자들을 조심하지 못했다는 거. 네, 그게 많이 아쉬운 대목이고, 지면 안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졌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무엇보다 1점차 패배는 가장 뼈아픈 패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막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듯이 경기장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자, 일단 호주전에 졌기 때문에 한국은 당장 8강 진출도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호주한테 2위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이 8강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호주가 체코하고 중국한테 지던가,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평가받는 이 두 팀한테 지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기던가. 네, 두 쪽 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은 약한 팀이 강한 팀이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말 그대로 기적을 바라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호주가 체코랑 중국한테 지는 거는 우리나라가 개입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은 당장 내일 경기 일본 경기를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밖에, 네, 살 길이 없고요. 만약 지게 된다면은 2연패 부진과 함께 중간에 일단 내일 토요일에 하루 쉬긴 하지만 이 안 좋은 분위기를 그 다음까지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내일 지면요, 당연히 8강 진출은 거의 사실상 탈락이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진짜 일본전, 한일전을 오랜만에 또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한 전력면에서 일본이 앞서지만,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믿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이 영상이 올라간 뒤로 이제 내일이 바로 한일전이기 때문에 영상을 거의 바로 올릴 거예요. 네, 한일전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